네, 통일부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 긴급하게 열렸죠? 예. 예. 근데 이번에 그 장성택 사건이라면 사건인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가 또 열렸던가요? 예, 열렸습니다. 열렸었어요. 예. 네. 그럼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긴급회의가 열렸다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반증으로 이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 심 의원님 그 질문이 제가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태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북한의 정세가 북한 정세를 저희가 보는 데 있어서 정부가 면밀하게 봐야만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일어난 북한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지금 장성택의 실각 과정 그리고 공개 처형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청와대에서 그러한 회의가 열렸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통일부에서 오늘 그 발표를 한 거 보니까 깊은 우려를 갖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깊은 우려를 갖는다는데 무슨 다른 어떤 그 배경이 있나요? 저희들이 주목을 하는 것은 이번에 그 장성택 숙청이 굉장히 전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또 장성택이란 인물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 비중, 위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 봤을 때 또 이번에 그 아까 판결문이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굉장히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의 그 사태 전개에 어떤 사태 전개가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그간 장성택이 소위 그 제2인자로서 북한 내정이나 또는 대외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는 시중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저희 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또 정부 당국에서도 이미 말씀을 아까 정청래 위원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만 장성택이 작년에 김정은을 수행한 그 횟수와 금년에 수행한 횟수에 있어서 현저한 그 감소 추세가 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성택의 위상이 과거보단 좀 하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징후는 저희가 이미 발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성택이 어떤 그 조언자의 역할을 한 그런 징후가 있습니까? 북한의 어떤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의견을 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징후가 있습니까? 이견. 네. 다른 의견을 다른 의견이라는 말씀이시죠. 뜻입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한 그 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장성택이가 제거가 되고 여태까지 어떤 그런 조언자 내지는 진언자라 그럴까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 처형이라는 극단적인 공포 정치의 그 방법을 택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의 어떤 그 정책을 취할 때 아무런 소위 얘기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이 이제 북한이 어떤 강경 일본도의 정책을 쓸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명쾌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근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장성택이 건재했을 때는 그럼 그때는 예를 들어서 장성택을 개방파 내지는 온건파 이런 식의 이 관측들도 시중에는 있습니다만 그럼 과거에 만약에 장성택이가 개방파 또는 무슨 온건파 이런 세력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최고 지도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또는 뭐 세간에 나와 있는 뭐 후견인 뭐 이런 식의 그 만약에 위상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그러했을 때 북한의 대남 이 강경책은 뭘로 설명할 것이냐. 그것이 뭐 한두 번 그랬던 것도 아니고 어떤 한 국면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장성택이 숙청을 당하고 제거가 됐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 정책이 다른 쪽 방향으로 강경 일변도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런 논리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가령 이제 어떤 우리 쪽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발언이라든지 어떤 그 조치가 취해질 때 과거와 달리 상당히 북한의 반응이 비이성적인 강경책을 취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안보 차원의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아까 저희들이 이제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발표드린 것처럼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꼭 이 사태가 있기 때문에 더 특별히 좀 더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대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이 군사 동향이 특이한 점이 없고 그것은 뭐 저희가 늘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심리적으로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서 지금 대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하여튼 우리 쪽에 어떤 빌미가 제공됐을 과거보다 훨씬 강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어떠한 것이 또 어떤 빌미로 작용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안보 태세는 더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를 제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 동의를 했고 또 G20 그 대표단이 가는 것도 북한이 받아들였어요. 이건 북한이 지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거대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때일수록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조치를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본격적으로 취할 때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렇게 상당히 권력이 흔들릴 수도 있고 더 강경해질 수도 있는 때에 우리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정책을 취할 때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심인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저희들이 갖춰야 될 태도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태를 지켜보는 데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충격으로 받아들이거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놀라는 그런 것 없이 좀 신중하면서도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밀하게 북의 그 정세 변화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남북관계를 좀 더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윤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유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